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. 할 때 되기도 했고, 오늘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,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았어가지고 쭉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느냐, 뭐 바닥이냐,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뭐 반도체 업황의 뭐 회복, 그리고 뭐 주가가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말에 뭐 딱히 이견을 보이거나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긴 해요.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 업황이 다시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될 거다 이래가지고 요 바닥을 찍었던 자리가 요 언저리죠. 51,800원 9월 달입니다. 작년에 그랬다가 열심히 올라왔는데 7만 얼마 했다가 지금 이제 6만 원 후반대에 있습니다. 7만 전자를 또 훌쩍 넘기는 느낌으로 가더니 또 주저앉더니 결국은 이제 7만 원 깨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후반대 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순탄하게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. 변동도 좀 있었고 울컥울컥 하면서 올라왔는데 언론에서는 뭐 반도체 업황 기대에 대한 뭐 뉘앙스들이 보면 꽤 이제 좋은 편인데도 주가 흐름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업황의 반등은 분명히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최근만 보더라도 주가 방향이 오늘은 좀 올라도 오늘 한 2% 오르고 있는데 뭐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좀 위보다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좀 흉흉하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좀 분위기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좌우되는 게 아니냐 싶어요.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요거부터 이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실적의 추이와 전망을 보면 일단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볼게요. 작년 22년에 매출액이 한 302조 정도 됐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43조 3,770억 정도가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역시 이제 반도체죠. DS 부분이라고 여기입니다. 여기 이제 뭐 메모리, 요 안에 이제 D램과 낸드가 있고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얘기하는 LSI 파운드리 이쪽이 있습니다. 시스템 LSI 부분이라고 부르고 뭐 그 안에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있고 뭐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. 여기가 제일 어쨌든 덩어리가 커요. 보면 영업이익이 이게 43조가 나온 거에서 작년입니다. 23조를 얘네가 했으니까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전에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요새는 반도체가 그렇게 뭐 완전 좋은 그런 시기는 또 아니고 작년도 좀 그랬었고 이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제 올해 어떻게 될 거냐? 올해는 한 12조 정도 DS 부분 이 반도체가 12조 정도 적자를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게 뭐 예상된 결과긴 하죠. 뭐 갈수록 그래도 뭐 이게 좋아지긴 한다고 합니다만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꽤나 적자가 있을 것 같다. 12조 정도. 근데 이제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회복이 확실히 있어 보여요. 상반기는 4조 5천억, 4조 3천억이니까 두 개 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9조를 하고요. 그리고 2조 4천억, 1조 1천억 이렇게 3분기, 4분기에서 상반기에는 한 9조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그래도 3조 5천억 요 정도 마이너스를 할 것 같습니다. 적자입니다 어차피. 근데 이게 하반기에 들어가서 많이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반기에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. 뭐 메모리라고 하면 이제 뭐 D램, 낸드 이런 걸 이제 메모리라고 합니다.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. 근데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고 낸드도 빠졌고 근데 이게 이제 이 하락폭이 많이 축소가 되고 가격이 오히려 반등하는 것까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DS 사업부도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 여기에 요새 뭐 AI 뭐 이래가지고 이런 뭐 HBM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련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거에 힘을 좀 보태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DS 사업부를 자세히 다시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메모리 쪽이랑 이 시스템 LSI 이쪽이 있습니다. 그래서
메모리 쪽은 이제 D램 낸드, 그리고 뭐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고요. 그리고 시스템 LSI는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이렇게 부르는 쪽인데,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뭐 파운드리 쪽. 이제 파운드리는 뭐 TSMC랑 막 맨날 싸우고 있는데, 뭐 TSMC는 뭐 전 세계 짱이고 우리는 두 번째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뭐 이런 거 있죠. 그게 이쪽 파운드리입니다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DS 사업부가 올해 12조 원가량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할 건데, 제일 이제 심한 영향을 주는 건 무엇보다 일단은 이쪽입니다.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 이 적자가 사실 엄청납니다.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. 근데 여기가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수익성이 엄청 안 좋아졌고, 돈을 벌 때도 사실 여기서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나서 돈을 많이 번 거고, 여기는 아직은 조금 미미합니다. 이런 비메모리 쪽은 메모리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에 훨씬 더 치우쳐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가 대부분 그렇습니다. 근데 그래도 올해 이제 4월에 삼성전자가 감산했죠, 그죠? 감산을 결정을 했고, 그리고 그 전에 이제 D램의 다른 공급 업체들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감산을 결정을 이미 했고요. 그래서 4월에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D램 공급 업체 굴지가 가장 큰 얘들이 전부 다 이제 감산 쪽으로 돌입을 했고, 우선 감산을 하니까 이제 덜 만드는 거죠. 덜 생산을 하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공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 것이고, 그럼 통상적으로 이 감산의 효과라는 거는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면 그 공급이 줄어드는 게 뭐 앞으로 우리 감산할게요라고 한다고 요이 땅 해서 바로 뭐 뚝딱 해서 그냥 생산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죠. 이게 점차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 6개월, 요 정도 봅니다. 한 6개월 정도 있어야지 감산 효과가 제대로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그럼 올해 이제 뭐 초에도 그랬고 이제 올해 이제 4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으로 감산 결정을 했으니까, 그럼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를 따지면은 뭐 올해 한 9월, 10월 정도가 될 겁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았죠, 그죠? 이 9월, 10월부터는 감산 효과가 확실히 좀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이 효과 때문에 이 수급의 밸런스가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올해 이제 2분기 전, 이제 올해 한 3분기부터 이 D램 쪽이나 이런데 수급이 좀 정상화된다고 봤을 때 올해 한 2분기 전이니까 요 언저리까지는 보더라도 이제 수요가 지난 거고 공급이 좀 옅은 초록색인데, 보시면 공급이 많습니다, 그죠? 이 어쪽에서는 아예 공급이 뭐냐 압도적으로 많았고, 그죠? 공급이 거의 뭐 수요를 압도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, 이게 이제 많이 좀 정상화되는 것 같다가 3분기가 여기가 이제 3분기입니다. 3분기에 가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은 이렇게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D램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, 당연히.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. 그럼 수요 더 많은 게 4분기가 되면 올해 4분기가 되면 훨씬 많을 거고, 그리고 내년까지도 수요는 수요가 막 늘어날 때 공급은 덜 늘어나면서 수요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을 쭉 이어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뭐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예상대로만 가준다면 실적도 좋아질 거니까. 그러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D램 낸드 쪽 사업부 실적을 좀 보시면 언제가 저점이냐? 요게 이제 올해 1분기거든요. 이게 잘 나가다가 대충 레벨이 요 정도 되다가 뚝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고, 이게 이제 저번 분기인 거죠. 저번 이제 올해 초, 올해 1분기고, 그다음 살살살살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는 거는 내년 한 말 가까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회복을 시작하는 거는 올해 상반기에 스타트를 했다. 상반기를 좀 나아지고, 그러니까 아주 좋아진다기보단 나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이 메모리라는 건 사실 왕창 생산해서 이건 범용이니까 파운드리는 이제 주문대로 만들어주는 커스터마이징된 반도체라고 말하면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메모리 쪽은 그냥 왕창 찍어내고, 이거는 누가 찍어내든 똑같은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저기다 낄 수도 있고 이런 건데, 이런 공장 같은 느낌인데, 이건 이제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. 그래서 그 가격이 이제 떨어졌을 때 많이 안 좋았다가
가격이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거란 말이죠. 그럼 메모리는 그렇게 살아나고, 그리고 이제 DS 부문 중에서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, 아까 뭐 LSI 또 파운드리 이쪽을 얘기를 해보면 뭐 여기 있었죠. 여기 있었는데 올해 매출액을 보니까 올해 전체 매출액이 여기 이제 매출 위에 있습니다. 올해 전체가 22조 8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, 영업이익은 2조 한 5,700억 정도. 요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. 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이 뭐 이제 뭐 메모리만이 아니라 뭐 비메모리도 적자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이거는 그래도 적자라고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게, 파운드리 쪽은 지금 이제 막 투자도 많고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. 현재 이나노 쪽에 양산 경쟁이 시작돼 가지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TSMC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삼성전자랑 TSMC가 둘 다 2025년에 이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, 뭐 이걸 이제 인텔은 뭐 내년 상반기에 하고 뭐 하반기에는 뭐 1.8나노 뭐 이런 얘기 하는데, 뭐 일단 인텔보다는 TSMC랑 기준을 보면 TSMC랑 뭐 삼성전자랑 둘 다 이제 2025년 가서 이나노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, 이 이나노 양산에는 이 GAA라고 하는 요런 이제 공정이 필요합니다. 이 GAA 공정을 우리가 좀 빨리 했어요. 삼성전자가 좀 빨리 도입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먼저 도입을 했다라는 건 결국 양산 경험이 많다라는 거고, 양산 경험이 많다라는 거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나노에서 경쟁이 붙으면 뭐 수율 확보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. 이 파운드리사는 이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수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분량을 덜 내고 좀 양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익을 지켜내고 고객사한테도 이쁨 받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막 AI 관련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뭐 전력이나 뭐 비용의 효율의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데, 분량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이 삼성전자의 GAA 제품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은 많이 좀 떨어졌어요. 사실 이 뭐 냉정하게 시장 점유율이 TSMC가 이거거든요. 60.1%입니다.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% 했거든요. 20%까지는 아니고 한 18%, 19% 이렇게 했는데, 그때 TSMC가 한 50%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한 12%로 떨어지고 이걸 다 뺏겨가지고 TSMC가 60%로 올라가고, 얘는 이제 12%밖에 안 되네. 거의 20% 비슷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. 사실 이 점유율이 많이 뺏겼어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나노 얘기 나오고 하면서 앞으로 요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사실 뭐 TSMC가 너무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너무 압도적인 시장이긴 합니다. 뭐 평가적으로 보더라도 TSMC 갔다가 자리 없으면 약간 오는 이런 느낌이지. 근데 이걸 그래서 역전까지는 사실 모르겠고, 굳이 역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도 하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가져와야 아마 정말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뭐 메모리 쪽이 있다 그랬고, 이게 이제 비메모리 쪽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근데 메모리 쪽은 그야말로 범용이라서 이제 찍어내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마진이 확실히 덜 붙어요. 당연하겠죠. 이제 공장에서 거의 찍어내는 느낌이고, 비메모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만들어다 갖다 주는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는 거라 확실히 얘가 마진이 좋습니다. 그러다 보니 얘를 잘해야 결국은 뭐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시장에서의 평가도 그럴 거고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지, 그냥 나는 원래 잘하던 메모리만 할 거야 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세상에 주목을 예전보다 더 받긴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런 혁신의 느낌으로 이 비메모리가 한번 좀 TSMC의 어떤 점유율을 조금 뺏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주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스템 LSI 부문에서 이 고객사를 늘리려고 뭐 모바일용으로 차량용으로 이 반도체 사업 부문을 되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, 공급처를 아무래도 다양하게 가져가면 어떤 뭐 마진이 좀 뭐 많이 남는다 뭐 이런 걸 떠나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, 그거 역시나 이제 밸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DS 뭐 사업부나 이제 뭐 전체 뭐 올해 적자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,
그래도 뭐 그동안의 부진을 겪고 이제 딛고 일어나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고 싶고, 올해 이제 12조 정도 적자를 낼 거고 내년에 이제 4조 한 8천억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은 12조 정도 적자여도 내년에는 바로 이렇게 또 흑자로 돌아서면 예전만큼의 위용은 절대 아니겠지만, 예전에 이건 뭐 예전도 아니에요. 작년만 하더라도 23조를 플러스했던 게 이제 이 반도체 사업부인데, 올해는 12조 적자고 내년에는 5조 흑자면 사실 뭐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익이 돌아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. 결국은 오늘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DS 사업부 얘기를 계속 한 건데, 요거를 좀 보시면 삼성전자의 DS 사업부 실적 및 주가를 본 건데, 위에가 이제 사업부 실적이고 그리고 밑에가 이제 주가인데, 이 밑에는 이제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. 근데 주가가 요 위에 실적하고 이 DS 부분의 실적을 둘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앞당겨 놓은 것 뿐이지 흐름이 거의 똑같이 생겼죠.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죠.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. 그냥 좀 당겨 놓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야기가 맞다면 결국은 이 예상이 이 주가로 들어와서 이게 올라갈 거고, 이건 결국엔 소부장으로 퍼지게 돼 있습니다.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? 대장이 가니까. 그럼 이 소부장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고,